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때로는 분노하게 할 한 아버지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 땀 흘려 자식 뒷바라지한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그 헌신 위로 날아든 며느리의 한마디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사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놈의 배관이를 20년이 넘게 이 바닥에서 구르다 보니 손마디는 다 굵어지고 허리는 늘 쑤시지.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겨울엔 손이 쩍쩍 갈라져. 그래도 괜찮아. 내 아들, 내 새끼들 잘 살게 해줄 수만 있다면 이깟 고생쯤이야.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시키고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평범하게 살게 해주는 게 애비의 도리 아니겠나.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63이 되신 김영감님이십니다. 자신의 이름보다 김배관공으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분이죠. 20년 넘게 배관이라는 굳은 일마다 않고 땀 흘려번 돈으로 두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아내는 일찍이 병으로 떠나고 홀로 남매를 키우느라 김영감님의 청춘은 오롯이 현장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은 교사가 되어 시집을 갔습니다. 김영감님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죠. 특히 아들이 결혼할 때 김영감님은 가진 돈과 대출을 받아 아들의 신혼집 마련에 큰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현장으로 나가고 밤늦게까지 흙먼지 뒤집었으며 일한 피와 땀의 결정체였죠. 남들은 노후를 준비할 나이에 김영감님은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영감님이 작업하는 아파트 현장에서 우연히 현장 소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 백이동 1104호가 이번에 새로 이사 오는 김대리네 신혼집이라던데? 자네 아들 이름이 김민준이랬지? 김영감님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 우리 아들 민준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해준 돈으로 아들이 들어올 바로 그 집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배관 공사를 하고 있다니. 하늘이 주신 인연인가?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살 집을 내 손으로 직접 고쳐주는구나.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으랴. 김영감님은 그날따라 작업에 더욱 혼신을 다했습니다. 녹슨 파이프는 새 것처럼 갈아 끼우고 혹시라도 물이 셀까 싶어 몇 번이고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작업이었죠. 공사를 마치고 아들 내외는 아직 퇴근 전이라 김영감님은 홀로 집을 나서려 하셨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고른 듯한 화사한 커튼이 걸려 있었고 새 가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찰나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고 그 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오빠, 오늘 시아버지가 또 오셨다니까. 글쎄, 자기 손으로 직접 배관 고쳐준다고 아침부터 와서 민망해 죽겠어. 쪽팔려. 냄새나 죽겠다고. 김영감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김영감님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쪽팔려? 냄새나?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내 며느리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구나. 김영감님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는 말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김영감님의 심장을 찢어놓는 칼날처럼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투로 통화했습니다. 아니, 오빠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고작 6억 원 대출 이자 내주는 거 가지고 매번 생색만 내고.
오빠, 솔직히 우리 집 이 정도면 오빠 능력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잖아. 뭐 대단한 거라고 맨날 생색이야, 생색은.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고. 이 빌어먹을 시댁 눈치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어. 쿵. 김영감님이 들고 있던 공구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 봤습니다. 김영감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묵직한 공구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에 서 있는 김영감님을 발견하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니, 아버님. 언제부터 거기에 계셨어요? 김영감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싸늘하게 그러나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20년 세월의 고단함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님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라니? 내가 내 직업이 쪽팔리고 냄새난다고 할 때부터, 그리고 내가 해준 집이 고작 6억짜리 대출 이자 내주는 것이라고 불평할 때부터, 그때부터 줄곧 여기 서 있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영감님은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시선을 돌려 현관문 밖을 응시했습니다. 김영감님은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해준 게 고작 그거였구나. 평생 땀 흘려번 돈으로 아들 새끼 잘 살게 해주려고 애썼는데 고작 그거였어. 그럼 됐다. 김영감님은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공구 가방을 주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히 다가와 그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아니에요. 오해세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김영감님은 며느리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냐? 내 입으로 말하는 걸 다 들었는데. 됐다. 그동안 내가 벌어서 대신 내주던 대출 원금과 이자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더 이상 내 돈으로 너희들 도와줄 일은 없을 거다. 김영감님은 며느리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김영감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쳤습니다. 김영감님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의 등은 평소보다 훨씬 더 굽어 보였습니다. 20년 넘게 땀 흘려온 아버지의 헌신이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감님은 아들 내외의 집에 발길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아들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분노하셨을 겁니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비하하는 자식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잊고 자신만의 이익을 쫓는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하지만 김영감님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이 비록 가슴 아픈 일이었을지라도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김영감님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 무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큰 위로와 행복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며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가족의 의미,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 많은 며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